전 세계 클럽과 쇼핑몰, 공원, 길거리까지 장악한 로제의 아파트 반응이 일본에서도 뜨겁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의미로 뜨겁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가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백에서 2위를 차지하며 K-팝 여성 가수 최고 성적을 경신했습니다. 아파트는 한국의 술게임에서 영감을 받아 로제가 직접 제작에 참여한 곡으로 그야말로 한국적인 감성을 모두 담아 전 세계 곳곳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에 일본이 또 한 번 달아올랐습니다. 아파트의 세계적인 인기를 전하는 뉴스의 댓글을 보면 유독 일본 가수를 원망하는 댓글이 많기 때문입니다. 서양 유명 음악 아티스트들은 K-팝 아티스트를 존중하는 모습이 보여 그런데 일본 아티스트는 존중받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솔직히 브루노 마스니까 여기까지 올라왔지 블랙핑크 솔로곡이었으면 못 올라왔을 거야.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야. 그럼 아라시는? 일본이 또 진 거야. 아라시도 분명 브루노 마스 콜라보였는데 그때 순위가 어떻게 됐더라? 처음 들었을 땐 블랙핑크 느낌이 없었고 브루노 마스 느낌은 더 없었어. 이건 순수하게 로제의 힘이라고 본다. 브루노, 하필 왜 이 사람과 콜라보야? 일본에는 잘하는 가수가 더 많은데 너무 아쉬워. 인기 있는 가수끼리 나오니 히트했지. 가사에 의미도 없고 새로운 멜로디도 아니야. 그냥 진부하고 짜증나. 브루노 마스는 왜 로제에게는 좋은 곡을 주고 아라시에게는 형편없는 곡을 준 거지? 정말 일본이 차별받는 것 같다. 아라시 때문에 브루노 마스에게 엄청난 돈을 지불했었는데 너무 화가 난다. 댓글을 통해 일본인들이 이야기하는 아라시는 일본이 자랑하는 국민 아이돌입니다. 1999년에 결성된 자니스 소속 아이돌이 2024년에 왜 거론되는지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아라시 역시 세계 무대 진출을 꿈꾸며 브루노 마스와 협업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아라시는 데뷔 20주년 기념으로 빌보드 1위를 하겠다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당시 멤버 전원이 40대 중년 아저씨였던 멤버들은 미국에서 인기 있는 노래를 만들기 위해 큰 돈을 들여 작곡가를 섭외했는데요. 과거 그래미 어워즈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던 미국 유명 프로듀서 블러드팝에게 곡 프로듀싱을 의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측은 기존 아라시의 히트곡을 영어로 개사한 후 이 곡을 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곡으로 리믹스해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블러드팝은 당연히 1999년에 데뷔한 아라시의 히트곡이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을 뿐더러 J-팝이 미국에서 먹히지 않을 거라고 설득하며 좀 더 미니멀하고 유행에 맞는 노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지만 아라시의 요구는 완강했습니다. 자신들의 히트곡을 영어로 개사하고 리믹스하면 미국인들도 거부할 수 없이 좋아할 것이라는 확신에 찬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나온 노래는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조용히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일본 가수들은 오랫동안 자국 내에서만 활동을 했고 해외에서 활동하던 가수들도 일본어로 번안된 노래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노래가 최고인 줄 알았던 일본인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더 이상 일본 노래가 먹히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일본은 당시 BTS, 블랙핑크 등 빌보드 차트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한국 가수들의 활동에 큰 자극을 받아 자신들의 최고 아이돌인 아라시를 내세워 글로벌 인기를 얻어보기 위해 영어 노래를 만들게 되는데요. 바로 아라시와 브루노 마스와의 협업입니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엄청난 돈이 투자된 아라시와 브루노 마스의 역대급 협업에 대해 보도하며 아라시가 곧 BTS를 제치고 빌보드 1위를 할 거라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아라시의 멤버 마츠모토주는 전 세계적인 K-팝 열풍에 대해 그 뿌리가 일본에 있다고 주장해 큰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는 브루노 마스와의 협업을 앞두고 자신만만의 미국 연예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K-팝이 하나도 부럽지 않다.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질투나 경계심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이 수십 년 전 K-팝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 마침내 국경을 넘기 시작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우리는 빌보드보다는 우리가 K-팝의 원조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헛소리까지 동원해 자신만만하게 시작한 브루노 마스와의 협업이었지만 역시나 아무 관심을 받지 못했고 결국 글로벌 무대 진출은 좌절되고 말았죠. 당시 브루노 마스는 로제처럼 같이 음악을 만들고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는 등 즐기며 참여한 것이 아니라 작곡과 보컬 트레이닝을 지원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브루노 마스의 트레이닝으로 발매된 아라시의 디지털 싱글 Whenever You Call은 모든 가사가 영어로 된 미디엄 발라드입니다. 이 노래는 곡 자체는 매우 좋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아라시는 역시나 자신들의 올드한 안무를 가져왔고 노래에 매우 잘 어울릴 거라 주장했습니다. 영어 노래의 일본식 안무가 전 세계에 먹힐 거라 생각했죠.
게다가 아라시로서는 처음으로 영어로 된 가사로 노래를 부른 건데요. 아라시의 소속사 자니스는 미국 전문가들을 초청해 무려 7개월간 멤버들의 영어 발음을 훈련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발음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브루노 마스는 이들의 영어 발음을 듣고 무척 난감해 몇 번이나 트레이닝을 포기할 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라시의 앨범이 나왔을 때 미국 방송에서는 음성인식 AI에 의해 이 곡을 영어가 아닌 베트남어 노래로 자동인식되는 너무나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심지어 미국 방송에서 수차례 이 노래를 베트남 그룹 아라시의 신곡이라는 타이틀로 보도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방송과 매체들은 일제히 이런 창피한 사실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는데요. 브루노 마스 역시 작업이 끝난 뒤 앨범 발매와 관련해 공식 인터뷰나 SNS에서조차 아라시와의 협업에 대한 홍보나 언급을 전혀 하지 않는 의외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라시는 J-POP 스타라는 이름 하나를 믿고 유명 작곡가인 브루노 마스의 영어곡을 받아 미국 진출을 하면 그만이라는 자세를 취했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결과였죠. 브루노 마스는 이후 일본 콘서트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아라시의 웬의 보이콜을 포함시키고는 있지만 다른 어떤 무대에서도 이 노래를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로제와의 협업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한국의 술게임이야 한마디에 바로 협업에 응한 브루노 마스는 한국인들이 즐겨하던 놀이를 같이 즐기며 완전히 한국식으로 이 곡을 완성합니다. Don't you want me like I want you, baby? Don't you need me like I need you now? Baby, all you gotta do is just meet me at the I'll just meet me. 현재 브루노 마스는 SNS는 물론 가는 곳마다 아파트 이야기를 멈추지 못할 만큼 이 노래에 중독된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브라질에서 콘서트 중인 브루노 마스는 자신의 곡 메이유를 열창하다가 갑자기 아파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연장을 가득 채운 브라질 팬들이 아파트를 따라 연호하며 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전세계 음악 차트를 휩쓸어버리며 전세계 젊은이들이 밤이면 밤마다 클럽에서 아파트를 외치는 기이한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블랙핑크 로제와 브루노 마스라는 두 슈퍼스타의 이름값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아파트라는 한국식 발음을 그대로 살린 빼어난 노래가 전 세계를 사로잡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에 대한 상반된 반응으로 전 세계가 한국에 환호를 보내는 가운데 국내 역사상 전례 없는 행보를 보인 기업이 해외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한국 기업, 놀라운 국가, 놀라운 국민들. 이들 모두가 한국 기업의 대대적인 발표에 경이롭단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몇 년간 한국에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참전용사 노병생활고 충격, 8만원어치 반찬 훔친 6.25 참전용사 생활고 때문 죄송. 70여 년 전 한국을 지키기 위해 전장에 뛰어든 참전용사들이 평생을 가난에 허덕이다 생을 마감한다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요. 또한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참전용사들은 지금도 알 수가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한국 기업이 나타나 전례 없는 지원에 나섭니다. 끼니조차 챙기기 어려운 참전용사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대대적인 후원을 발표한 것입니다. 장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전국 식당, 카페를 대상으로 점자 메뉴판을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는 기업은 자신들을 통해 점자 메뉴판을 무료로 제공받았던 가게들과의 협업을 통해 전국에서 가난을 겪는 참전용사들이 카드만 내밀면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모든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할 것임을 약속했는데요. 이 기업의 이름은 인프레시로 이들은 얼마 전 90대 참전용사가 폐지를 줍고 있다는 상황에 당장의 지원을 결정하며 달려가 후원금을 전달하고 해당 참전용사가 속한 지구의 모든 참전용사들이 매월 식사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식비 지원 또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달려온 기업의 참전용사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인프레쉬는 그동안 이미 여러 차례 전국의 참전용사협회 지부에 식사 상품권을 보내는 등 꾸준한 행보를 이어오기도 했었습니다. 충격적인 건 이 기업이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며 적자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영웅들을 외면할 수 없다라며 소기업으로서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는 참전국까지 지원을 하며 한국의 예우를 몸소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는 아름다운 기업. 70년 동안 감사를 표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에 많은 한국인들과 연예인, 국가대표 선수들까지 인프레쉬의 호환 굿즈를 통해 동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이 태극기 키링을 통해서 말이죠. 이 태극기 키링은 6.25 전쟁 당시 참전용사 서명 태극기를 그대로 구현해낸 것으로 실제 서명 한 글자의 간절한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인프레쉬는 오랜 시간 한길만 파온 장인과 협업해 빛에 따라 굴곡이 보일 정도로 서명을 디테일하게 새겼으며 모든 이들이 일상 속 역사를 새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또한 단순한 굿즈를 넘어 어려운 환경의 참전용사들에게 수익금 일부를 후원하고 한국인들의 이름을 직접 전달하며 뜻깊은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키링을 통해 동참하였습니다. 인프레쉬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이 많아지길 바라며 태극기 키링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